문제도 마찬가지죠. 지금 x, y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 2 밑줄자 x는 0, y는 0 이외의 해입니다. x는 0, y는 0 이외의 해를 의미하는 것은 이 뒤에가 뭐의 꼴입니까? 00의 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 x는 0, y는 0 이외의 해라고 하면 뒤에가 00의 꼴이면 AD-BC가 얼마다? 0이다. 즉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 이거 잘 이해 안 되는 학생은 제가 이거 문제 다 풀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x는 0, y는 0 이외의 해인데 여기가 00의 꼴이면 AD-BC 즉 A-1, A 플러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2 곱하기 1이 얼마여야 된다? 0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 나옵니까? A 제곱 마이너스 1 빼기 A 빼기 2는 0이죠.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이 됐어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문제가 뭐예요? 모든 실수 A의 값에 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시 우선은요 곱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실근이 존재하나 확인부터 해야 됩니다. 판별식 계산할게요. 자, 판별식은 B제곱, A 앞에 1이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 제곱하면 1이죠. 마이너스 4, A, C 하면 마이너스 3이 돼서 4예요. 즉 0보다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을 테니까. 자, 어쨌든 그랬을 때 곱을 물어봤다. 마이너스 A분의 C가 정답이죠. 그냥 A분의 C가 정답이죠.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3 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연결합시다. 지금 여기서 이해 안 되는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개념 부족한 거죠. 봅시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한 번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단 A가 0이 아니어야 되겠죠. 의, 실근이 존재해요. 그러면 이건 몇 차 방정식입니까?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인데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중근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일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실근이 존재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 근의 합과 두 실근의 곱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된다라는 거. 자, 왜 그래요? 사실은 근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x-알파, x-베타는 0이었기 때문에 한 근을 알파, 한 근을 베타라고 했던 거예요. 물론 최고차항의 개수가 A니까 이렇게 생겼었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를 다시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겠죠. 맞아요? 즉 A를 곱해준 식을 생각하면 이 식은 똑같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AX제곱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A 알파 베타는 0이에요. 그럼 뭐랑 비교가 돼야 돼요? 이 두 개의 식이 이제 같은 식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B랑 뭐랑 같아요?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 A 곱하기 알파 베타가 C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여러분 그러면 두 근을 알 때는 함수식을 어떻게 써주는 게 좋을까요? 이런 모양으로 써주는 게 훨씬 좋겠죠. 그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연립 1차 방정식과 근의 개수, 그 실근의 개수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연립 1차 방정식 A, B, C, D, X, Y는 PQ, P와 Q가 모두 0이 아니라고 했을 때 이런 꼴이 원래는 기본입니다. 그랬을 때 원래는 크게 두 가지죠. 크게 두 가지예요. 뭐예요? AD-BC가 0이 아닌 경우, 즉 역행열이 존재할 때는 실근이 딱 한 쌍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습니까? X, Y는 역행열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행렬을 뭐라고 둡니까? A라고 두면 A의 역행열에 PQ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X와 Y의 값이 딱딱 한 개씩만 나오게 되는데 AD-BC가 0인 경우, 즉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몇 가지로 다시 나뉜다?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로 나뉘어서 C분의 A와 D분의 B와 Q분의 P가 모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씁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C분의 A와 D분의 B는 같은데 Q분의 P가 같지 않은 경우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 보면 요만큼은 같죠, 지금. C분의 A와 D분의 B가 같다라는 건 똑같아요. 왜 그래요? AD는 BC죠. 그래서 AD-BC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으면서 뒤에 값까지 B가 같으면 해가 무수히 많고요. 앞에 건 같은데 뒤에 것이 다른 경우는 해가 없답니다. 거꾸로도 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PQ가 모두 00인 꼴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지금 연립 1차 방정식은요. 뭐예요? 직선 두 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직선 두 개에 대한 얘기인데 살짝 고쳐볼게요. AX 플러스 BY는 0이 되고요. 여기는 CX 플러스 DY는 0이에요. 여러분, Y절편 있어요? 없습니다. 이 직선 두 개는 어디를 지나는 직선입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원점을 둘 다 지나요. 이미 둘 다 원점을 지나고 있죠. 어디서 만나고 있습니까? 원점에서 이미 만나서 이미 X는 0, Y는 0이라는 해가 하나는 무조건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해가 없다는 경우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해가 한 쌍이거나 해가 무수히 많아야 되는데 해가 한 쌍이려면 역행렬이 존재하면 되죠. 그래서 AD-BC가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해요. 그럼 역행렬 곱했어요. 여기도 역행렬 곱하죠. 그럼 여기는 x, y만 남고 역행렬 곱하기 영행렬은 영행렬이기 때문에 AD-BC가 0이 아닌 경우, 즉 역행렬이 존재할 때는 무조건 x는 0, y는 0입니다. 그런데 AD-BC가 0인 경우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그랬죠. 해가 무수히 많거나 아니면 x는 0, y는 0. x는 0, y는 0이니까 이 경우는 뭐가? 해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문제처럼 해가 무수히 많다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도 x는 0, y는 0은 해를 가지죠. 그거 말고도 많이 있다라고 해서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해서 x는 0, y는 0 이외의 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x는 0, y는 0 이외의 해라고 하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가 00의 꼴인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여기가 처음에 00이 아닌 모양으로 출제되는 경우 있었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을 00으로 바꾼 다음에 출발해야 된다는 거까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연립 1차 방정식과 행렬에 대한 얘기들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제 맞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념 한번 잡아봤고요. 8번 문제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예요?